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인 노인 빈곤율이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째 빈곤율, 두 번째 자살률. 자살률은 압도합니다. 2020년도에 10만 명당 24.1명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25.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많은, 전쟁을 치르지 않은 나라. 마지막 출산율. 2021년도에 0.81이었는데 작년에 7.2였죠. 이번에 0.6대로 떨어집니다. 작년에 0.72였나 그랬을 거예요. 금년에 0.6대로 떨어지죠. 한국인은 멸종 위기종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유례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비참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오로지 민주당의 몰빵, 짝금의 상황, 즉 노인 빈곤은 일반 사람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노동 환경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조차도 본업 이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 많이 부치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다행스럽게, 다행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국은행 들어가서 30년 이상 근무했던 내 선배들의 삶을 보고, 그분들이 뭘 잘못했거나, 무슨 죄가 있거나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냥 한국은행에 와서 충실하게 일하다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삶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내가 그러면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30년 후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했다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끊임없이 책을 보고 내 문제의식을 했죠. 독일에서 공부할 때 그 문제의식을 그대로 다 펴냈죠. 다 펼쳐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서의 문제의식이 독일에서는 독일 이론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었나 하는 것을 찾아 들어가서 그 문제 해결점들을 생각해내고 또 독일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정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독일 학생들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특히 박사과정 세미나에서는 내가 그걸 얘기하고, 그러면 교수도 좋아했어요, 아주. 그렇지만 나는 한국과 관련된 논문을 쓰지 않겠다. 교수는 한국과 관련된 논문을 쓰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싫다. 나는 독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멍을 내가 이 논문으로 채워주겠다. 그랬죠. 그래서 교수야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하자. 그렇습니다. 젊었었죠. 그때는. 호기가 등등했죠. 저도. 지금은 못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모방의 시대를 지나서 전환의 시대를 지나서 창조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했던 이야기죠. 김영삼 시대까지. 그때 IMF 환란이 오는 바람에 한국계 은행들이 전부 다 사실은 도산하다시피 했고 대기업들 대부분이 사실상 도산한 거예요. 그래서 공적 자금을 기업에도 투자하고 투여하고 은행에도 투여하고 그래서 은행들을 다 갈아엎고 수많은 직장인들이 거리에 나앉고 그랬습니다. 그 제1은행에서 만든 그 눈물의 비디오 이런 거 보면 정말 눈물 나죠.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 깨달음은 지식인들의 깨달음은 이제는 일본을 모방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모방의 시대는 여기서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른 데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국은행 내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일본을 모방하지 말자. 그래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 21세기 새로운 시대. 그래서 나는 그 시간을 김대중과 노무현의 10년을 전환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환을 못했죠. 일부 했어요. 그래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그래서 앞으로 더 진전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노무현까지 다 전환시키지 못한 수많은 과제들이 있었죠.
전환되지도 않았는데 창조의 시대를 맞게 됐는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왜 창조의 시대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냐? 앞으로 이 이명박 시대부터 뭐가 나타났습니까? 체육계에서는 최경주 선수가 나타나서 PGA 미국 PGA에 나가서 등수 안에 들고, 박세리 선수는 LPGA 나와서 등수 안에 들고, 피겨 스케이팅에 김연아 선수가 나와서 세계를 휘어잡고, 봉준호 감독이 나타나서 기생충을 만들어서 세계인들에게 하고, 넷플릭스에도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 영화들이 세계를 석권하고, 또 소설가 한강이 채식주의자로서 맨 부커상을 국제상을 타고 예체능계에서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이라는 사기꾼이 나타났죠. 박근혜라는 사기꾼이 나타났습니다. 문재인이라는 사기꾼이 나타났고 윤석열이라는 사기꾼이 나타난 겁니다. 창조의 시대에. 나는 이 사람들만 보면 눈물이 나요. 어떻게 이런 더러운 놈들을 우리가 어떻게 고르다 이런 더러운 놈들만 골랐나. 건 20년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나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20년, 윤석열 다 채우면 20년이 된 거죠. 사실. 이 20년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이 하려고 했던 그것들을 마저 하고 창조의 시대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예체능계는 손을 못 대니까 스스로 창조의 열기를 내뿜고 있지만 K-팝이니 K-드라마니 K-무비니 한류를 타고 있는데 우리 정치는 완전히 썩었단 말이야. 기업보다 더 썩은 데가 정치야. 이명박 박근혜는 그렇다 쳐. 저 더러운 국힘당 애들이 뽑아낸 애들이니까 그렇다고 쳐. 문재인은 뭐야? 문재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어떤 역사의식도 없고 어떤 시대정신도 없는 자가 나타나서 국민을 배신하고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자기 후계자로 삼는 이런 더러운 놈이 무슨 이제 총선에서 나서서 누굴 지원한다고? 정재순 선생님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쥐, 닭, 고구마, 오염된 돼지의 16, 17년을 보냈네요. 맞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문재인이.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도 모르는 거야 아직도. 그렇다고 독일은 잘한 게 있냐.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 사람들 보면 그냥 나는 눈물이 나요. 어떻게 국민이 이런 모질이 같은 놈들을 뽑아서 대통령을 시켰는지. 너무 모르는 거야. 너무.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분수가 있지. 이거는 교육의 문제라는 거야. 리차드 덩킨 기자가 쓴 그 책에서 말했지. 교육이 문제라는 거야. 교육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교육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볼 줄 몰라. 어떻게 이명박을 찍냐고. 어떻게 박근혜를 찍고 어떻게 문재인을 찍냐고. 나는 그때 정치를 관심이 없어서 문재인이 잘한다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잖아. 그랬더니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완전히 저는 등신이야 등신.